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라이언입니다. 원장님, 오늘 제가 질문드릴 주제는 예전에 우리가 올렸던 스킨부스터 티어리스트 편에 달린 댓글 중에 레디어스에 대한 질문이 유독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킨부스터 레디어스 추천 부위, 비추천 부위를 오늘의 주제로 가져와봤습니다. 지난번 주베룩 볼륨 영상편에서 제가 추천 부위와 비추천 부위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콜라겐 부스터인 레디어스 또한 어떤 부위에 시술을 받으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부위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는지를 한번 솔직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원장님, 일단 레디어스를 모르시는 분들도 또 있을 테니까 이 레디어스가 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레디어스는 피부 속에 있는 섬유아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이게 좀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부를 하나의 건설 현장이라고 비유를 해보면은 피부 속에 있는 이 섬유아세포는 일꾼이고, 거기서 생성되는 콜라겐을 벽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디어스는 건축자재, 설계도라고 보면은 이 건축자재와 설계도를 피부 속에 주입을 해주면 이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겠습니다. 비유가 약간 저한테 찰떡인 비유네요, 이야기가. 근데 이게 다른 콜라겐 부스터, 뭐 예를 들어 주베룩도 이거랑 비슷한 원리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레디어스만의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레디어스 시술을 할 때 비슷하게 비교가 많이 되는 게 주베룩 볼륨입니다. 두 가지는 좀 차이가 있는데, 먼저 주베룩 볼륨의 경우에는 우리가 국소적으로 예를 들어 팔자나 옆볼, 앞볼과 같이 특정 부위에 많이 꺼져 있어서 볼륨을 원하는 경우에 시술을 하는 좁은 영역의 공사라고 보면 되고, 레디어스는 전체적으로 볼과 입가주름, 팔자주름 전체적으로 넓은 영역으로 하는 공사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베룩 볼륨은 시술을 할 때 시술의 깊이가 좀 깊습니다. 피하 지방층 또는 그거보다 더 깊게 약물을 주입하기 때문에 깊은 영역의 공사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불편함이나 부작용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디어스는 좀 얇게 약물을 주입합니다. 그래서 진피 하층에 얇게 주입을 하기 때문에 좀 얕은 영역의 공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베룩 볼륨의 목적 자체는 볼륨 개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꺼진 부위를 차오르게 도와주는데 목적을 두지만, 레디어스는 볼륨도 좀 좋아지게 하고 탄력도 함께 개선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더욱 효과적이고 적합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으로 저는 이제 더 이상 주베룩하고 레디어스가 헷갈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 레디어스 시술 카테고리에 있는 부위들을 골라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얼굴 위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마입니다, 원장님. 원장님께서는 레디어스 이마 시술 추천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저는 레디어스를 이마에 맞는다 X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베룩 볼륨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마 피부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마 피부는 좀 단단하고 질기고 얇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러가 됐든 주베룩 볼륨이 됐든 레디어스가 됐든 이런 시술을 할 때 울퉁불퉁해질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는 부위이고, 또 하나 이마 부위는 중요한 혈관이 많기 때문에 혈관 부작용의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마에는 레디어스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볼륨을 개선하고 싶을 때는 필러 시술을 하는 게 여전히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잔주름이나 피부에 탄력이 떨어졌을 때는 이마 보톡스나 써마지 시술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눈가, 관자인데요. 여기는 원장님께서 추천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관자놀이에 레디어스를 맞는다 X입니다. 관자의 피부 또한 이마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시술 후에 울퉁불퉁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위 또한 레디어스 시술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볼륨 시술이 필요할 때는 그래서 필러 시술을 하는 게 아직 첫 번째 선택이겠습니다. 다음은 눈 밑입니다, 원장님. 눈 밑은 추천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눈 밑에 레디어스를 맞는다 X입니다. 눈밑은 주베룩 볼륨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절이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피부가 얇고 약물이 잘 뭉치기 쉽기 때문에 결절이 잘 생길 수 있는데, 레디어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술을 하고서 결절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베룩 볼륨처럼 눈밑 부위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베룩 볼륨 때는 제가 케이스에 따라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레디어스의 결절은 주베룩 볼륨과는 다르게 초기에 혹시 생기게 되면은
처치를 하기가 좀 곤란한 성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할 수 있는 부위는 무조건 피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눈 밑에 볼륨 개선을 위해서는 필러 시술이 가장 추천되고요. 혹여나 눈 밑에 결절이 생겨도 필러는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잔주름이나 탄력이 떨어졌을 때는 아이 리쥬란이나 아이 써마지 시술을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앞볼하고 옆볼입니다. 여기는 추천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앞볼과 옆볼에 레디어스를 맞는다 5입니다. 우리가 볼은 가장 대표적으로 레디어스의 효과를 잘 받는 부위입니다. 탄력도 좀 떨어지면서 볼륨도 약간 없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경우에 더욱 효과적이겠습니다. 용량은 대략 얼마 정도를 맞으면 되는 걸까요? 레디어스의 경우에는 약물을 이제 전체적으로 골고루 해주는 게 중요하지만 볼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한쪽당 한 2cc에서 한 2.5cc 정도를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레디어스 시술은 보통 한 2회 내지 3회 정도를 권장하고 있고요. 유지 기간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게 시술 카테고리에 턱라인이라고 있던데 턱라인 어떤 부위인지도 궁금하고 추천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턱라인에 레디어스를 맞는다 5입니다. 턱라인이라고 해서 다소 의아해하실 수가 있는데 확실히 해야 되는 게 턱 라인 자체에 이제 시술을 한다기보다는 앞볼과 옆볼, 볼에 전반적으로 시술을 하게 되면 탄력이 개선되면서 이 불룩한 턱라인, 뭉툭한 턱라인이 같이 탄력이 생기면서 끌어올라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라인에 주입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볼에 시술을 하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이 너무 많아서 턱라인이 불룩하게 처진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제 울세라 시술을 받는 게 맞겠습니다. 턱라인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앞볼과 옆볼, 볼 전반적으로 2에서 2.5cc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 거고, 이건 이제 말씀드렸듯이 턱라인에 따로 주입을 한다는 게 아니라 볼에 시술을 하게 되면은 같이 턱라인도 따라서 탄력이 생기면서 끌어올라간다는 이야기겠습니다. 자, 원장님, 다음은 팔자주름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도 또 최근에 찍었었기도 했는데 이 팔자주름 추천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팔자주름에 레디어스를 맞는다 5입니다. 팔자주름도 레디어스를 추천하는 대표적인 부위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팔자주름을 보면 이 부위가 꺼져서 패임이 생기는 현상과 처져가지고 생기는 처짐이 보통 공존합니다. 그런데 레디어스는 이 꺼진 부위도 좀 차오르게 도와주고 처진 부위의 탄력도 함께 개선해주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팔자주름에 매우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러면은 팔자주름의 경우에는 용량이 좀 달라지나요? 팔자주름도 심한 정도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보통 한쪽당 0.5에서 1cc 정도를 주입을 합니다. 유지기간도 앞서 말씀드린 볼과 마찬가지로 2, 3회 시술을 하게 되면 한 1년 이상 유지가 잘 됩니다. 그리고 주베룩 볼륨이 약간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댓글이 있는 반면 레디어스는 그거보다 빠르다라는 거를 저도 좀 본 것 같은데 실제로 속도 차이가 좀 있나요? 주베룩 볼륨은 보통 한 달 간격 3회 시술을 권장을 하고 콜라겐이 차오르는데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매우 천천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레디어스는 이보다 훨씬 좀 빠르게 실제 1회만 시술을 해도 좀 차오르는 걸 느낄 정도로 효과가 조금 더 즉각적이기 때문에 만족감도 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원장님, 다음은 입가주름입니다. 레디어스 입가주름 시술 추천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입가주름과 마리오넷주름에 레디어스를 맞는다 5입니다. 레디어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볼륨도 좀 생기고 탄력도 함께 개선해 주기 때문에 입가주름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가주름이 생기는 원리를 보면 여기는 그냥 단순히 볼륨만 꺼지는 게 아니라 마치 피부가 책장이 접히듯이 이렇게 접혔다 펴졌다 접혔다 펴졌다 해서 접힌 선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을 개선을 해주면은 이러한 접힌 선들이 좀 다림질하듯이 좀 쫙 펴지기 때문에 입가주름이나 마리오넷 주름에 효과적이겠습니다. 입가와 마리오네트 주름의 정도에 따라서 보통 한쪽당 0.5에서 1cc 정도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지기간도 동일하게 2, 3회 시술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유지가 잘 됩니다. 자, 다음은 목주름입니다. 원장님, 그 레디어스 목주름 시술 추천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목주름에 레디어스를 맞는다 세모입니다. 먼저 저는 일단 목주름에 시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변에 시술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고 좋은 결과를 내는 병원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레디어스가 피부의 탄력을 개선해주고 볼륨도 차오르기 때문에 목주름에 시술을 하면 매우 효과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목도 이마처럼 피부가 얇기 때문에 결절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목주름에는 그래도 아직은 녹일 수 있는 필러가 그래도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보톡스나 울세라나 이런 다른 시술로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원래는 제가 여기서 끝을 내려고 했는데 레디어스 시술 카테고리를 찾아보니까 뭐 손등에도 맞는다, 엉덩이에도 맞는다 이래가지고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얼굴만 맞겠거니 했는데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런 바디 부위는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바디 부위 시술은 하고 있지 않지만 주변에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손등 같은 경우도 이 쪼글쪼글해지는 주름을 잡기 위해서 기존에는 필러 시술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레디어스도 효과적이긴 하지만 역시 피부가 얇고 결절이 생기면 처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같은 경우에도 필러 시술을 예전에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디어스도 그런 볼륨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 부위에 많이들 시술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필러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녹일 수 있지만 레디어스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게 되면 전 필러가 좀 더 알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총 8개의 부위와 그리고 바디 시술에 대해서 레디어스에 대한 추천하는 부위와 추천하지 않는 부위를 설명드려 봤습니다. 이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레디어스 시술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부위, 추천하는 부위로는 앞볼과 옆볼, 팔자주름, 입가주름, 마리오네트 주름, 즉 우리 얼굴의 좀 아래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들은 레디어스 시술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레디어스 시술을 좀 가려서 상황에 따라 해야 되는 부위로는 목이 있습니다. 목은 시술자에 따라서 권하는 경우도 있고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추천하지 않는 부위로는 이마와 관자 그리고 눈밑이 있습니다. 이 부위들은 결절이 생기거나 울퉁불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레디어스는 매우 효과가 좋은 시술이지만 추천 부위냐 그렇지 않은 부위인지에 따라, 그리고 의사의 테크닉에 따라서 시술의 효과도 달라지게 되고 부작용의 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테크닉이 좋은 전문의와 꼭 충분한 상의 후에 시술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의학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라이언이었습니다.